장독대 하나만. 장독대 하나만 상속받은 딸 오라버니들은 전 재산을 가졌습니다. 이 진사댁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유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큰오라버니 익현은 기름진 논밭 20마지기를, 둘째 오라버니 익성은 한양의 기와집과 곡간의 곡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춘섬에게는 춘섬아, 너는 뒷마당 장독대 하나만 가져가거라. 익현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독대라니 겨우 그것뿐인가? 아무리 여자라지만 너무하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를 끌어안았습니다. 낡고 금간 장독대. 22해를 아버지 곁에서 살아온 춘섬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독대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춘섬의 인생이 바뀌는 그 시작이.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과 효 그리고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이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고 곡간에는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이진사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익현, 둘째 아들 익성, 그리고 막내딸 춘섬이었습니다. 아들들은 한양에서 글공부를 했고 춘섬은 집에 남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진사가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졌고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춘섬은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죽 한 술 떠드리고 약 한 첩 다려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도록 춘섬의 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익현과 익성은 한양에서 편지만 보내왔습니다. 아버님께 안부 전하고 쾌유를 빕니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이라는 핑계였습니다. 춘섬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를 돌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사가 춘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섬아. 예, 아버지. 내가 죽거든 뒷마당의 장독대를 가져가거라. 춘섬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쾌차하실 것입니다. 이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4명이 다 했다. 너는 오라버니들과 달리 아비를 극진히 모셨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고맙다. 장독대를 잘 지켜라.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느니라.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진사는 춘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춘섬은 통곡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익현과 익성이 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두 형제는 끊임없이 재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되지? 곡간의 곡식은? 한양집은? 춘섬은 그런 오라버니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조차 재산 타령만 하다니. 사무제가 끝난 날 유산 분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익현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겠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익현에게 논밭 20마지기,
둘째 아들 익성에게 한양의 기와집과 곡간의 곡식, 막내딸 춘섬에게는 뒷마당의 장독대를 물려준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장독대라니? 고작 그것뿐인가? 춘섬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논밭도 집도 곡식도 아닌 장독대 하나. 익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춘섬아. 여자가 재산을 받아 무엇하겠느냐? 장독대나 받아 시집 갈 때 가져가거라. 춘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춘섬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는 마당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빛이 바랜 장독대. 하지만 춘섬은 그것을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것만 주신 것입니까?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지켜라. 잘 지켜라. 춘섬은 깜짝 놀라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익현이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 이제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라버니? 우리가 재산을 받았으니 이 집은 우리 것이다. 내가 물려받은 것은 장독대뿐이니 그것을 갖고 나가거라. 춘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익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이곳은 제가 나고 자란 집입니다. 저를 쫓아내시렵니까? 익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 것은 장독대뿐이다. 내일까지 짐을 싸거라. 춘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방, 어머니의 흔적,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집,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섬은 간단한 짐과 장독대를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산 너머 외딴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옛날 나무꾼이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춘섬은 장독대를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만 쓸쓸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춘섬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마을에 나가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일한 것. 춘섬은 그것만은 소중히 지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섬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것, 저렇게까지 장독대를 아끼다니.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하지만 춘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춘섬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장독대 앞에 앉아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춘섬이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몰랐습니다. 이 장독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춘섬은 여전히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품팔이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춘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기신 장독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춘섬은 제일 먼저 장독대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물을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고 금간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춘섬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춘섬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춘섬은 익현과 익성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두 오라버니는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춘섬이 아니냐? 익성이 춘섬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익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여전히 초라하구나. 장독대는 잘 모시고 있느냐? 두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온 춘섬은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춘섬이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쿵! 장독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마치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 뚜껑을 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나왔습니다. 춘섬은 황급히 그것을 잡았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춘섬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겠구나. 춘섬아, 아비는 내가 오라버니들과 달리 진심으로 아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게만 주는 선물이 있다. 이 장독대 안에는 3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느니라. 첫째, 장독대 바닥을 보아라. 둘째, 장독대는 비우지도 채우지도 말라. 셋째, 100일이 지나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춘섬아, 인내하거라. 고난 끝에 복이 온다. 아비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항상 내 곁에 있을 게다. 아버지가.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춘섬은 눈물을 닦고 장독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안쪽. 춘섬은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딱딱한 것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약의 씨앗이다. 이것을 심어 잘 기르면 귀한 약초가 될 것이니라.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100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절대 오라버니들에게 말하지 말거라. 춘섬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춘섬은 그날 밤 오두막 뒤편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흙을 파고 씨앗을 넣고 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춘섬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섬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텃밭을 살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드디어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나왔다. 나왔어. 춘섬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싹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한 뼘, 2뼘, 석 뼘. 신기하게도 다른 풀보다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2달이 지나자 허리 높이까지 자라났고 보랏빛 꽃이 피어났습니다. 향기가 오두막 안까지 퍼졌습니다. 춘섬은 매일 밤 장독대 앞에 앉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춘섬의 오두막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춘섬 아가씨, 우리 아이가 열병을 앓는데 약초 좀 나눠주시겠소? 춘섬 아가씨, 소문 듣고 왔습니다. 허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 춘섬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춘섬은 약초 잎을 조금 떼어 다려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이 씩씩하게 걸어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완쾌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약초입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춘섬 아가씨가 신약을 가지고 있다더라. 불치병도 낫게 한다던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춘섬은 약초를 나눠주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 나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대신 쌀 한 돼, 채소 한 바구니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섬은 처음으로 풍족함을 느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고마움을 받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춘섬 아가씨가 여기 계십니까? 그러하오나 누구시온지. 저는 한양에서 온 약방 주인입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약방 주인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아가씨의 약초가 명약이라 하니 제게 팔아주시겠습니까? 값은 후하게 치르겠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오나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픈 이들을 위한 것이니. 약방 주인은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오십시오. 명함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춘섬은 명함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춘섬이는 아버지 말씀대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 춘섬아, 문 열어라. 익현과 익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섬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문을 열자 두 사람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약초로 돈을 번다며? 그것을 내놓아라. 익성이 소리쳤습니다. 춘섬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라.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 약초는 아버지 유산에서 나온 것이니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익현이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냐? 이것이 그 약초냐? 춘섬은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내 것? 웃기는 소리. 내가 받은 것은 장독대뿐이다. 익성이 춘섬을 밀쳤습니다. 춘섬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오라버니는 약초를 뿌리째 뽑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라버니. 춘섬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익현과 익성은 약초를 모두 뽑아 자루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큰 돈을 벌겠다. 하하. 두 사람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춘섬은 텅 빈 텃밭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하늘에 별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진짜 선물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사흘밤을 춘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초를 빼앗긴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춘섬은 장독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독대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춘섬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어서야 보이는 것처럼 촛불을 켜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춘섬아, 100일이 되었구나. 약초를 빼앗겼다고 슬퍼하지 마라.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단다. 장독대 밑을 보거라. 그리고 박노파를 찾아가거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아버지가. 춘섬은 황급히 장독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온 힘을 다해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았을 때, 어머! 춘섬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 속에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내어 열어보니 두꺼운 문서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춘섬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경상도 안동 지역 논밭 50마지기. 경상도 상주 지역 논밭 30마지기. 한양 종로 기와집 2채. 소유주. 이 진사의 딸 춘섬. 춘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버지는 진짜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들에게 준 것은 겉으로 보이는 재산일 뿐, 진짜 토지 문서는 모두 춘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춘섬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춘섬이가 몰라보아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춘섬은 박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박노파는 옛 이 진사댁 근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인일이십니까? 할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춘섬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노파는 문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께서 마침내 드디어 때가 온 것이로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박노파는 춘섬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씨, 나으리께서는 일찍이 아드님들의 성품을 아셨습니다. 두 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지요. 누가 더 많이 받나,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나. 항상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아가씨는 나눔을 알았고 효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으리께서는 일부러 유언장을 2개 만드셨습니다. 2개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유언장. 아드님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언장과 토지 문서는 따로 준비해 두셨지요. 나으리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춘섬이는 고난을 이겨낼 것이요. 그리고 진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소. 하지만 아들들은 쉽게 얻은 것을 함부로 쓰고 결국 깨닫게 될 것이요. 나으리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깊이 생각하셨다니. 박노파가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아가씨가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문서들을 관아에 가져가 정식으로 등록하십시오. 나으리의 도장과 서명이 모두 있으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아버지의 뜻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나으리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심부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춘섬은 문서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 진사의 친필이요. 도장도 진짜이고 증인 서명도 있어. 춘섬 아가씨, 이제부터 이 모든 땅과 가옥은 그대의 것이요. 사또가 정식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춘섬 아가씨가 진짜 상속자였다더라. 장독대 밑에 토지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지.
이 진사 어르신께서 진작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구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익현과 익성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익현이 소리쳤습니다.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받은 것은 일부에 불과하오. 진짜 토지 문서는 모두 춘섬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법으로 다스릴 것이오. 두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옛 이 진사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춘섬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논밭과 기와집은 이미 절반 이상을 팔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도박과 술과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익성이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어. 익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었다. 두 사람은 춘섬을 찾아갔습니다. 춘섬은 이미 옛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춘섬아. 아니, 춘섬 누이 동생. 익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고 너를 함부로 대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디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춘섬 앞에 엎드렸습니다. 춘섬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일어나십시오. 춘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산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익현과 익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춘섬아. 우리가 달라지겠다. 반드시 달라지겠다. 그날 이후 익현과 익성은 작은 집을 얻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손수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춘섬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을 위해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웠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한 약방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약 씨앗은 다시 심어 더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섬을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춘섬 아가씨는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이 진사 어르신의 따님답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익현과 익성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춘섬을 찾아왔습니다. 누이 동생,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입니다. 비록 적지만 우리 손으로 번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춘섬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이제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춘섬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 남매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이어진 가족. 춘섬은 밤마다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보물이 담긴 장독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장독대. 아버지, 춘섬이는 행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시련을 이겨냈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춘섬이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딸.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춘섬은 꿈에서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춘섬이의 이야기입니다.
장독대 하나만 물려받았던 가난한 딸이 진정한 부자가 된 이야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금은 보화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지혜일까요? 춘섬이의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과 가르침은 영원하다는 것을.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익현과 익성은 쉽게 얻은 재산을 탕진했지만 고난 끝에 진정한 삶을 배웠습니다. 춘섬은 고난을 이겨내고 용서를 베풀며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춘섬이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고난 끝에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진심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라버니들을 용서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춘섬이처럼 아름다운 반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